안녕하세요. MK네스트 대표 사역을 하고 있는 최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MK네스트라는 단체는 1997년도에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사역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17년째 이제 MK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은빛 날개 단원들 중에 혹시 MK들 만나본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어디서 만나보셨습니까? 저기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냈거든요. 아, 홈스테이로? 예. 만나보니까 어땠습니까? 참 좋았어요. 잘 인도네시아에 가신 분인데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예. 이제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다가 알으니까 네, 이제 우리 네. 집에 와서 며칠 지냈거든요. 예. 좋아요. 지금 졸업하고 예, 있어요. 예. 참 다들 그 MK들이 그렇게 참 좋은 아이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아이들이 이제 그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MK 사역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우리 단원님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MK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Джон. Я приехал из Росс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тупил в университет направ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и. И у меня два брата. 예. 통역인데 예, 간단하게 저는 러시아 MK 강주원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갔고요. 정치국제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부모님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가셨습니까? 예, 저희 부모님은 1998년도에 러시아 선교를 시작하셨고요. 대학생들 위주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예,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은 대학생들 위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1998년도에 예, 부모님 가실 때 따라가셨죠? 예. 예, 어디서 태어나셔서 또 러시아 가서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4살까지 여기 흑석동에서 살다가 예,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러시아 현지 학교를 다니고 예, 이제 작년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좀 어려웠던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에서 공부하면서. 생김새나 이런 게 다르니까 놀림도 받을 때도 있었고 예, 학교에서도 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이제 크다 보니까 또 적응도 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몇 년 있었던 거죠? 선교지에서 15년 있었습니다. 15년. 예. 예. 15년이 있는 동안 예. 자신이 그 선교지의 영향을 어떤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언어를 2개를 할 수 있으니까 통역적으로 단기 선교팀 같은 경우도 제가 통역을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 삶에서 이렇게 좋은 경험도 많이 쌓고 예, 신앙도 더 잘하고 예, 그런 면으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 되게 누가 결정했고 또 어떻게 그런 과정을 한국에 들어올 계획을 하셨나요?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에 여러 번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시작했고 또 제가 아무리 러시아에서 오래 살고 러시아어를 잘해도 러시아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외국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오기로 결정했어요. 자, 한국에 들어오니까 뭐가 좋습니까? 우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면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뭔가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예. 한국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떤 것들이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어를 정확히 말하자면 한자를 잘 몰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들을 때 전공 수업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자가 어려워서. 예. 공부하는 면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지금 호스텔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호스텔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지낸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그랬는데 공동 생활이다 보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경험이고 제 인생에서 되게 많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 여름 사역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선교지로 부모님이 사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으로 예, 갑니다. 제가 이제 통역을 담당을 맡고 단기 선교팀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8월 말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네, 네. 15년 동안 러시아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MK로 자라게 한 게 참 감사하고요. 우리와 함께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바로 또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수로서 좀 오늘 이 패널 시간을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한국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참으로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사역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돌보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교 한 30년씩 하셨던 그 머리가 허여신 시니어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사역 30년을 이렇게 회한을 하시면서 추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런데 선교 사역 30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본국에 들어와 보니까 죽지도 못했고 또 자녀들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좀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을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남습니다. 마음이 짠하게 후배 선교사들이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성경이 이 MK 사역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우리 은빛 날개 우리 단원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선교사님과 MK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이 땅의 첫 번째 선교사라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 거했던 이삭과 야곱은 MK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교사 자녀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점은 가정사역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살든지 그 연령 발달에 맞는 적절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한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같이 잘하기가 어렵죠. 뭐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들의 어떤 필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지원해 주는 일을 MK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사역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두 번째 관점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과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죠. 결국 그 축복의 통로가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이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유업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삭과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관점은 선교학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그 자녀, 다시 말하면 그 가족을 함께 부르셨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어렵게 선교지에서 사는 것도 맞지만 또 그 자녀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관점은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두어두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사적 자질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두어두셨다고 믿기 때문에 모든 MK들을 다 선교사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선교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잘하고 그 중에 또 통계를 보면요. 서구 선교단체의 선교사 자녀들의 40%가 지금 선교 사역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아마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교회에도 분명히 적용되리라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관점, 이 가정사역적인 측면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지원하는 일이 MK 사역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 충분히 경험했던 선교사적 그런 경험들, 그 자녀들을 또 선교사의 그런 충분한 자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MK 사역의 또 한 관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MK들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MK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이 선교지에 MK 사역을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는데요. 한 번은 그 중국 상해에서 그 MK들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던 도중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엄마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중국말 잘 못하지만 중국어를 조금 잘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조선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잘 살게 되면, 이제 잘 적응해서 살게 되면 중국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유치원 그 아이에 대한 아이가 생각하는 이 정체성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MK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MK 그들은 누구인가? MK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노란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노란 나라는 모국입니다. 태어난 곳. 엄마의 나라, 모국이죠. 부모님의 나라. 자, 그 노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노란 음식을 먹고 노란 친구를 만나고 노란 옷을 입고 노란 나라의 말을 하면서 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과 함께 파란 나라에 가게 된 거죠. 파란 나라가 어디죠? 선교지죠. 누가 결정했죠? 부모님이 결정했죠. 예, 내가 결정하지 않은, MK들이 결정하지 않은 그 파란 나라에 MK들이 가게 됩니다. 예. 자, 파란 나라에 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그럼요. 파랗게 살아야죠. 파란 음식을 먹고 파란 나라 친구들을 사귀고 파란 나라 옷을 입고 파란 나라의 말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노란 나라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노란 나라 친구들도 보고 싶고 노란 나라 음식도 먹고 싶고, 예,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그런 기회가 찾아오죠. 언제 MK들은 노란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방학 때? 예, 방학 때도 맞아요. 그런데 늘 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 값이 예,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님하고 세트 메뉴예요. 부모님이 선교지 갔기 때문에 세트 메뉴로 따라간 것처럼 부모님 안식년이기 때문에 같이 한국에 나오게 되죠. 또 언제 한국에 나올까요? 남자랑 군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한국 남성이라면, 한국 청년이라면 군대 때문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아들도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예, 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예, 군대 때문에 들어와야 돼요. 예, 또 언제 들어오나요? 성장해서 막 학교 때문에 맞습니다. 예,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죠. 그렇게 노란 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노란 나라에 다시 오죠.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노랗게 사는 거죠.
예, 노란 음식 먹고 노란 친구 만나고 노란 옷 입고 노란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옛날 노란 나라가 아닌 거예요. 노란 나라가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자기 동네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파란 나라 친구가 보고 싶고 파란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MK가 해줬던 이야기인데요. 와서 너무 발달해 갖고 보니까 우리 그 지하철 문화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옛날보다. 아이들이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사람들을 관찰하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더니 그 지하철 가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가서 이렇게 지갑을 얹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보고 자기 지갑을 꺼내 갖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지갑을 꺼내서 그 위에 얹고 딱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탁 걸리잖아요. 예, 자기를 가로막는 그 은빛 막대, 은빛 날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고백하기는 조국이 자기를 거부하는 느낌을 받았다. 예, 예. 그래서 이 조국이 자기를 좋아해 주지 않는구나. 반겨주지 않는구나.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파란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는 토큰을 가지고 와갖고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버스를 타면 토큰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야단 맞고 또 내릴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 그런데다가 이제 안식년 들어오면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 단일 민족의 어떤 그런 표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좀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또 특별히 또 영어도 좀 하고 그러면은 괜히 질투하고 또 해코지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MK들이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한국의 안식년에 와서 좀 왕따를 당하는 그 부정적인 경험을 좀 하고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 케어를 하는 것도 MK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다시 파란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산다고요? 파랗게 살죠. 파란 나라에 돌아와서 파랗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노란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예, 나는 누구지? 맞습니다. 예. 예,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체적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노란 나라 사람입니까? 파란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MK들이 노란 나라 사람입니까? 파란 나라 사람입니까? 노란 나라. 예. 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노란 나라 같다. 파란 나라 같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파란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또 자기 또 가정은 노란 나라예요. 예, 아침에서 저녁까지 아침에 파란 나라로 학교 갔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시 저녁에 노란 나라로 다시 돌아오죠. 백홈 하죠. 예.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한국말도 사용하고 오늘 그 패널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어도 하고 예, 한국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예.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재원을 다른 나라에다 외국에다가 또 이렇게 파견하고 또 군인들도 또 파견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자녀들이 십수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그냥 자란 아이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MK 사역이 이렇게 서구 선교단체를 통해서 연구가 됐고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MK 중에 하나가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I'm green. 나는 초록나라 사람. 이렇게 노란 나라와 파란 나라를 전전하다 보니까 초록나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초록나라는 없습니다. 예, 노란 나라 모국 혹은 파란 나라 외국만 있습니다. MK 사역은 뭐냐면 이미 초록나라 사람이 되어버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노란 나라 혹은 파란 나라에서 어디서 살든지 뿌리를 잘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MK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MK들의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 그 특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이 특징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CK. 예, MK들을 또 다른 말로 TCK라고 표현합니다. 이 TCK는 말은 조금 전에 초록 나라 사람 그런 뜻입니다. 노란 나라에서 살다가 파란 나라에서 살다가 노란 나라를 모국 제1의 문화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제1의 문화. 그리고 노란 나라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제2의 문화. 그래서 이 아이들은 1의 문화와 2의 문화를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면서 제3의 문화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MK들의 특징을 정의하면 TCK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3의 문화로 살아가는 아이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야, 이 아이들은요. 그냥 한국에서 선교지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전학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단원들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그 나라의 말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예, 문화도 접할 수 있고 그러고요. 적응력이 끝내주죠. 예. 국물만 끝내주는 게 아니라 이 적응력이 MK들은 끝내주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부모 없이. 예. 자, 이동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하도 왔다 갔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나중에 내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의 그 질문에 어려워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충청도 어디세요? 예, 예.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은 또 어디세요? 고향이? 전라도 광주요. 근데 한참 생각하셨어요? 예. 갑자기 질문을 받으셔서. 근데 이 질문을 MK들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예. 4살 때 떠났잖아요. 어디로 고향을 말해야 됩니까? 태어난 곳을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자랐던 곳을 말해야 됩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을 말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곳을 말해야 됩니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고향이 어디냐? 이 질문에도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자, 이동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한다라는 것은 이별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예. 이별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예. 어떤 이별이냐면 자기와 친했던 사람, 친구, 자기와 친했던 장소, 자기가 좋아했던 음식, 모든 자기가 또 사랑했던 그 애완용 동물, 모든 것과 이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친척들과 이별하는 거. 그러니까 슬픈데 MK들은 잘 슬퍼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는 너무 어릴 때 갔기 때문에. 예. 나중에 크면서 사춘기 때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이렇게 철이 나고 간 아이들은 부모님이 왜 간지를 알기 때문에 슬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슬퍼하면 부모님들이 이 의미 있는 어떤 그 거룩한 헌신자로 가는 것이 약화될까봐 철이 난 애들은 그래서 슬퍼하지 못하고 철이 안 난 애들 잘 몰라서 슬퍼하지 못하고 사실은 슬픔이라는 것은 슬퍼해야 해결되잖아요. 근데 슬퍼하지 못하고 한참 가게 되면요. 정말 나중에 슬퍼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MK 캠프를 엽니다. 그 MK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들하고 워크숍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 뭐가 힘들었어? 그러면요. 19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예. 와서 적응하는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 학교에서 왕따 당한 이야기.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이거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힘들었던 이야기를 누구와 와도 할 수 없는 거. 그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 때 우리가 힘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덜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뭘 맞았을 때 아야 하면 덜 힘들어요. 근데 이걸 참고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역입니다. 예. 예. 자, 그렇게 이동성이라는 MK 생활의 특징이 그렇게 장점도 되고 또 어려운 점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타문화 경험입니다. 자, 타문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언어도 배우게 되고. 예, 그 나라 언어를 예, 잘하게 되는 거죠. 아까 러시아 MK가 러시아어를 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러시아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그래서 현지 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외교가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십수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지역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MK들은 그 지역 전문가로 잘하고 있죠. 바로 타문화 경험을 통해서, 그 타문화가 선교지거든요. 그 선교지 경험을 통해서 MK들은요, 국제적인 자질을 준비하게 되고 선교사적 자질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타문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아마 그 우리 단원들은 또 선교지 경험도 좀 있으시고 그럴 텐데,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방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타문화 스킬이 개발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해외 나가면 아주 날아다닙니다. 예. 우리 저 은빛 날개 단원들을 지금 시험 쳐서, 시험 봐서 뽑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아주 대답들을 잘해 주시는데, 이렇게 타문화 경험을 통해서 이 세계관이 확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수용해 주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타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잔문화에 대한 뿌리의식이 조금 부족하죠. 예. 그렇게 타문화 수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잔문화에 대한 뿌리의식이 조금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문화 경험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지 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뭘 못 배워요? 예, 한국어도 못 배우고 한국 역사를 못 배우죠. 예,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이 뿌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90%는 이순신 장군 아니면 그 세종대왕이에요. 예, 여성들은 신사임당 이렇게. 근데 MK들은 다릅니다. 요즘 세대도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근데 MK들은 더 다릅니다. 왜? 배운 게 없어요. 한국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배운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MK 사역이냐면 한국어를 좀 지도해 주는 거, 한국 역사를 좀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도 MK 사역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예, 이 정도는 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예, 바로 이게 뿌리 의식이 약한 거죠. 왜 뿌리 의식이 약하냐면요, 이동이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에다 나무를 옮겨 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옮겨 심고 나면 그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또 이동을 해. 또 이동을 해. 이동할 때마다 나무 뿌리를 잘라내야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의식이 약한 거예요. 그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바로 이 부분이 한국 MK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역이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야 됐던 세 가지 종류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고아.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입니다. 왜 나그네를 보호해야 됩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동이 많은 MK들 우리는 나그네로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시절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줬던 것처럼 돌봐줘야 된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이 있을 때 돌봐주는 거죠. 이건 어느 나라나 있는 문화입니다. 한국에도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갈 때까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좋은 풍습이 있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그네에 대했을 때 이 돌봐주는 문화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바로 이동이 있을 때 돌봐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K들이 이동할 때, 선교지 갔을 때,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럴 때 누군가 이동하는 그들을 잘 돌봐주는, 숙식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또 정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MK 사역의 또 하나입니다. 자, 그 MK 사역을 위해서 1993년도에 미국 MK의 대부라고 말했던 데이비 펄럭이라는 분이 한국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을 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요약을 하면요. 한국인, 국제인, 신앙인. 이 세 가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자.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은 뭐 100%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과 똑같은 한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뿌리의식이 있는 한국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려면은 한국 역사도 좀 알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한국 노래도 좀 알아야 되고요. 예. 또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법도 좀 배워야 되고요. 이런 한국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인. 이 아이들은 이미 선교지에서 영어권에서 혹은 그 현지어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국제적인 자질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나중에 커서 어디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뭐 유엔이라든가 뭐 외교관이라든가 뭐 어쨌든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싶은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키워야죠. 그리고 국제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인입니다. 예, 신앙인. 그래서 선교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에 나와서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MK 사역인데 문제는 선교지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패턴과 한국 교회 생활 패턴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MK들을 좀 양육할 수 있는 교회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 교회나 가서 적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타문화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우리는 개발해서 MK들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죠? 교육 목표 세 가지? 한국인, 국제인, 신앙인.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연령 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하고 또 교육 목표는 한국인으로 국제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MK 사역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미국 MK의 대부라고 말씀드렸던 데이비 폴럭이라는 분이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쓰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presence, 존재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영혼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MK 사역자들은 MK들을 MK 종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죠. 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 양육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자들이 다 있어서 얼마나 양육을 잘합니까? 근데 선교지는 부교육자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집중한 나머지 자기 자녀들 잘 양육하기 어렵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존재 이유 때문에 양육해야 된다. 케어해야 된다. 두 번째는 parents. 예. MK 사역을 하는 것은 부모 사역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별로 고민 할 게 없다. 염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역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부모들은 더 열심히 사역의 열매를 내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포텐셜.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MK들의 특징들, 국제적인 자질들과 이 선교사적 자질들, 그 잠재력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은 문제는 뭐냐면 광산에서 아직 캐내지 않은 그런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예, 캐냈다 하더라도 그게 보석으로 되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줘야 되죠. 맞습니다. MK들을 양육하고 지원해야 될 그 이유가 그 아이들이 가고 있는 국제적인 자질과 선교사적 자질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헌신자들이 조금만 지원하면 아주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내에서는 호스텔 사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호스텔의 부모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처럼. 또 여기서 같이 살지 않지만 호스텔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계세요. 또 몇 주에 한 번씩 반찬 봉사도 하시고 또 오셔서 여러 가지 정리도 해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이번 여름에 캠프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 MK 사역은 MK 캠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교회가 후원해주는
그런 MK 캠프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건강한 MK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모국 문화, 이 노란 나라의 그 문화와 선교지 문화, 그 파란 나라 문화에 대한 자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MK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둥지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둥지 사역이 뭐냐면요. 이제 시니어들은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빈 방이 한두 개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MK 사역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좀 알아야 이게 되지. 모르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예. 그래서 빈둥지 사역을 저희들이 요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만약 걔 먹이고 뭐 보살피고 대 학비까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방만 빌려줘. 예, 방만 빌려주는 거죠. 일 생겨나 또. 아니, 장학금 주면 더 좋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호스텔처럼 사용하듯이 이제 자기네들이 다 거기서 자유롭게 그렇죠. 이렇게 생활할 네. 수 있도록 해주는. 좀 더 가까운 가족처럼, 네. 자녀처럼 이렇게 양육을 네. 하는데 무슨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네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선교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MK 사역도 많은 선교의 한 통로라 이렇게 좀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마음이 좀 있으시면 또 문의도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빈둥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에서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뜨거운 마음들이 좀 올라오시면 그렇게 또 헌신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